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1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토트넘과 풀럼의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토트넘 전담 1티어 유튜버 제자르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전담 1티어 유튜버답게 토트넘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정말 재밌는 소식들 담았습니다. 일단 브레논 존슨이 최근 토트넘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약간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문제점이 이거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비카리오가 이번에 수술을 받았는데 비카리오를 수술했던 담당 의사가 비카리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셉세비가 너무 잘해버리면서 영국 매체에서 아주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셉세비가 너무 극찬을 받다 보니까 손흥민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셉세비를 극찬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셉세비에 대해서 왜 극찬을 했는지 알려드리고, 셉세비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 이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는 엄청난 문제거리라고 할 수 있는 브레논 존슨이 최근에 기고만장해지면서 토트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지금 존슨이 문제냐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셉세비가 여기에 나왔지만 존슨은 이 위치에 계속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슨은 이번 시즌에 12경기에 출전하면서 5골을 넣어버리면서 존슨 치고는 커리어 하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존슨이 아마 15골 정도 넣을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문제인 것이 엔제 감독은 윙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윙어에게 크로스를 넣어주는 전술을 쓰는 엔제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존슨이 지금 크로스 능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반대편 손흥민 선수가 윙으로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3골과 4개의 도움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부상이 있었지만 말이죠.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영국 매체들은 존슨이 잘한다 라면서 존슨을 우쭈쭈 해주고 있고, 존슨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고만장해지면서 토트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지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존슨은 토트넘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실수를 설명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에서 현재 최다 득점자인 존슨은 토트넘의 경기 방식이 자신과 팀 전체에 적합하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플랜 A에서 벗어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존슨은 개인 기록 경신 시즌을 앞두고 있다. 맨시티를 상대로 94분에 넣은 골로 브레논 존슨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산 5골을 기록했다. 존슨은 이미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 득점과 맞먹었고, 모든 대회에서 골 총합을 보면 지난 시즌을 넘어섰다.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는데 존슨은 올해 1부 리그에서 기록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존슨의 득점력 증가는 역습골이 더 많아진 영향도 있고, 팀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존슨은 토트넘의 플랜 A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하면서 이제 존슨이 토트넘이 실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존슨은 옵투스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토트넘 선수단이 엔제 감독과 같은 방식으로 축구를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시즌에 맨시티, 맨유와 같은 팀을 이겼을 때 플랜 A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경기하는 방식에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존슨이 주제넘게 토트넘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실제로 플랜 A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플랜 A에서 벗어날 때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가장 최악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저는 맞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골을 넣고 있습니다. 팀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에게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뛰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면서 토트넘에서 이제 뭔가 이번 시즌부터 잘 맞아가면서 자신이 골을 많이 넣고 있다면서 엔제 감독의 전술을 믿어라. 우리가 엔제 감독의 플랜 A를 믿는다면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다. 엔제 감독의 플랜 A를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주는 실수다. 라면서 존슨이 주제넘게 토트넘의 실수를 지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스퍼스 웹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전술은 비판을 받지만 효과가 있을 때는 정말 효과가 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6위에 랭크되어 있다. 근데 토트넘은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고 그리고 리그에서 세 번째로 적은 골을 허용하고 있다. 패배할 때마다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는데 종종 도달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스쿼드의 깊이 문제, 누락된 선수들의 프로필, 너무 까다로운 전술 또는 너무 단조로운 전술. 그렇지만 토트넘이 에버튼, 에스턴 빌라,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보면 접근 방식에 온전히 집중하면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팀을 활력과 강력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가장 뛰어난 팀조차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이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토트넘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엔제 감독의 플랜 A가 잘 먹힌 데는 잘 먹힌다. 그 증명으로 에버턴, 에스턴 빌라, 맨시티, 맨유를 밟는 토트넘이었다. 그래서 토트넘 선수들이 플랜 A를 믿고 정말 열심히 뛴다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떤 팀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와, 일단 스퍼스 웹의 코멘트는 정말 인상적인데요. 근데 일단 존슨이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지금 골을 많이 넣고 있다면서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팀의 실수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 제발 존슨이 이렇게 기고만장한 건 좋습니다. 원래 스포츠는 기세거든요. 자신감이 올라온 선수들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존슨의 이런 기세, 사기가 올라간 발언은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발 크로스 연습 좀 해서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제발 전달되는 크로스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브랜든 존슨아. 이제 다음 소식은 비카리오 키퍼를 수술한 의사가 비카리오의 어떤 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점인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비카리오에 대한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비카리오를 수술한 의사는 발목 수술을 마친 후에 비카리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주에 비카리오를 수술한 외과 의사는 부상을 입고도 계속 뛰는 토트넘의 선수 비카리오를 땡땡땡이라고 묘사했다. 라고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후반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비카리오는 믿을 수 없는 정신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 비카리오는 발목 골절로 인해서 몇 달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비카리오가 발목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계속 뛰었다는 사실이다. 이탈리아 선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발목이 부러진 상황에서 맨시티와 경기에서 60분 이상을 뛰었다고 밝혔다. 비카리오가 홀란드와 다른 맨시티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몸을 던지고 잇따라 세이브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비카리오의 그런 활약은 미친 짓이라면서 감동을 주었다. 엔제 감독은 28살의 비카리오가 부상을 딛고 경기에 나선 결의에 찬사를 보내며 비카리오를 모처럼 단단한 선수라고 묘사했다. 하면서 이제 비카리오가 엄청난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발목이 부러진 상태로 60분을 뛰어서 엔제 감독과 토트넘 현지 팬들이 놀랐다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카리오를 수술한 의사가
비카리오 수술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비카리오의 외과 의사는 수술에 대해서 논평했다. 이탈리아 매체는 토트넘의 선수 비카리오가 이탈리아 피사에서 니크 반다이크 교수의 감독하에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다이크 의사는 관절경 검사와 발목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의사인데, 그 의사는 발과 발목 수술 전문의인 줄리아 파빌리 박사의 도움을 받았다. 반다이크 교수는 매체와 토트넘 선수 비카리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비카리오는 부러진 발목에도 경기를 뛸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의지력과 팀에 대한 남다른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카리오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카리오는 강하고 단호한 운동선수입니다. 비록 비카리오가 현재 휴식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저는 비카리오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비카리오가 정말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수술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는 비카리오를 수술한 담당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스퍼스 웹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였습니다. 토트넘은 골키퍼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비카리오가 상당 기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엔지 감독은 포스터를 앞으로 몇 달 동안 골키퍼로 기용할 것이라고 포스터 키퍼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영국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1월에 골키퍼 영입 시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토트넘은 발밑이 좋은 골키퍼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토트넘은 영국 국내에서의 골키퍼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서 타임즈가 그렇게 토트넘이 새로운 골키퍼를 1월 이적 시장에서 노릴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비카리오는 발목이 부러진 상황에서도 경기를 끝마치면서 클린시트로 경기를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마도 손흥민 선수도 팔이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풀타임으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손흥민과 비카리오는 둘 다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카리오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셉세비를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셉세비를 극찬했다는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일단 어떤 제목이었느냐? 토트넘의 셉세비는 창의성과 정신력, 신체적 힘을 결합해서 미드필드 괴물로 성장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정말 셉세비를 칭찬해 주려고 만든 기사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셉세비를 띄워주는 기사답게 셉세비의 인터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셉세비는 저의 인생은 하나뿐이고 직업도 하나뿐입니다. 이걸 끝내면 끝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면서 축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셉세비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가 시작이 되는데 셉세비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유럽 최상위 리그에서 셉세비만큼 한 경기에서 더 많은 거리를 달린 선수는 없었다. 셉세비는 에버턴을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이긴 경기에서 13.36km를 달렸다. 이번 시즌 12경기 동안 셉세비는 경기당 더 많은 거리를 달리고 있고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마지막 파이널 서드 구역에서 공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셉세비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장을 뛰고 있는 뉴캐슬의 기말 양이스의 기록에 근접해 있다. 셉세비는 레스터와 개막전 경기에서 79분을 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리를 달리고 있는 셉세비다. 셉세비는 그렇게 느린 편도 아니고 리그에서 셉세비보다 더 많은 스프린트를 기록한 선수는 9명뿐이다. 24세의 셉세비는 잉글랜드 축구의 마라톤 선수가 되면서 놀라운 체력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셉세비 본인도 알고 있다. 하면서 이제 셉세비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맨시티를 상대로 4대0으로 이긴 경기에서 셉세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엔진과 제 심장은 저를 지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라면서 다른 선수가 나보다 더 많이 뛰는 것이 싫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내 엔진과 내 심장은 미쳤다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셉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셉셉이를 극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토트넘의 동료들에 따르면 오늘날 셉셉이의 에너지에 대한 큰 비결은 없다고 한다. 단지 좋은 유전자와 그리고 노력의 결과였다고 한다. 손흥민은 셉셉이에 대해서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 셉셉이는 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셉셉이는 항상 달릴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점은 사람들이 셉셉이가 공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데 셉셉이는 실제로 훈련장에서도 매우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셉셉이의 태도와 노력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셉셉이가 훈련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셉셉이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셉셉이가 최근에 포텐이 터지면서 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셉셉이는 성장하면서 생활 방식을 바꿨다. 신체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스크롤하며 보내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이전에 제가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 일단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먹고 있고 경기가 끝난 후에 회복을 위해서 냉수 마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셉셉이도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먹고 더 자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면서 핸드폰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번 기사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셉셉이의 이런 성장 소식은 브레넌 존슨과 연관이 있는데요. 존슨은 인스타를 삭제하고 나서 7경기에서 7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조금 칭찬해주자 인스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그때의 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셉셉이는 핸드폰을 거의 하진 않으면서 축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와, 셉셉이는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손흥민 선수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은 셉셉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칭찬을 했습니다. 저와 셉셉이는 항상 포지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셉셉이는 자신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뛰고 싶어 했는데 현재 중앙에서 뛰면서 완벽하게 어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셉셉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뛰고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셉셉이는 골을 등지고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라면서 셉셉이를 칭찬하는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마지막까지 셉셉이를 칭찬해 주는데요. 셉셉이가 지구력만 중시한다고 말하는 것은 셉셉이에게 부당한 일일 것이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셉셉이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낸 선수는 없다. 셉셉이는 33번의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이로 인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이자 가장 창의적인 선수가 된 셉셉이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기사는 셉셉이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손흥민 선수도 셉셉이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셉셉이가 월드 클래스로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셉셉이가 영국 매체로부터 칭찬을 받고 손흥민 선수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일부 한국 축구 팬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부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만 칭찬을 받았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심리 덕분에 가짜 뉴스들이 활개를 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번 셉셉이가 영국 매체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지금 토트넘에서 윙어 쪽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만들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존슨은 이 녀석은 그냥 치달만 하고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골만 넣을 줄 아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슨이 크로스를 넣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셉세비가 지금 영국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원래 여론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구단, 그리고 다른 구단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수들도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겠죠. 어라, 토트넘에서 셉세비가 에이스구나, 셉세비가 지금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손흥민 선수를 막는 대신에 셉세비에게 수비수가 2-3명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프리 찬스에서 공간을 잡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셉세비의 성장, 영국 매체가 셉세비를 칭찬해주는 이런 상황은 손흥민 선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주목을 덜 받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기 때문에 셉세비의 이런 성장은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셉세비가 손흥민 선수에게 그렇게 많은 패스를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셉세비가 일단 잘하는 김에 손흥민 선수에게도 많은 키패스 뿌려주면서 셉세비도 도움을 기록하고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으면서 두 선수가 윈윈하는 모습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풀런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